불고기 김치찌개 주세요. 네. 아침 경제 골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곽수종 경제학 박사, 덩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박창규 동아일보 소비자경제부 기자와 먼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고기 네. 김치찌개인데요. 해외에서 영업 중인 한식당이 10,000곳을 돌파했어요. 유창한 한국말로 한식을 주문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최근 해외 문을 연 한식당 기존과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번 둘러보고 오셨다면서요, 해외를? 예. 네. 지난주에 이제 베를린과 네. 파리 두 곳을 좀 둘러봤는데요. 네. 원래 이제 유럽에 있는 한식당들 보면은 보통 한국에서 파견 나가 있는 뭐 주재원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현재 있는 교포들 아니면은 대규모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한식당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문을 여는 한식당들을 가보니까 철저하게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마페라든지 혹은 무슨 뭐 호돌이 네네. 이런 것들이 보통 한식당에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는 현지인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 인테리어도 그렇게 바꾸고. 예, 그렇게 달라져 있고 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이제 변화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예,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식당 아마 가보신 곳일 텐데 어딘가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보이고 있는 곳이 예. 베를린, 동베를린 지역에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그 한식당 겸 카페입니다. 예, 네. 불고기인가요? 저희 비빔밥입니다. 아, 비빔밥.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다르게 비빔밥 위에 이제 계란 후라이가 없고요. 네. 저기는 이제 파리에 있는 백세주 마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백세주 마을이 그쪽으로 진출을 한 거고. 네. 아, 그렇군요. 저기서도 백세주를 인테리어도 파는 거예요? 팝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한국 술들 뭐 막걸리라든지 소주, 맥주 다 팔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서너 명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굉장히 익숙한 모양의 병 모양이 보이고 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현지에서의 현지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깜짝 놀란 게요. 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주문을 하는데 음식 이름을 정확하게 한국말로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뭐 불고기 이런 게 아니라 불고기, 김치찌개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럼 메뉴 자체도 그렇게 예. 김치찌개 불고기로 예, 그렇게 써 괜히 있습니다. 따라하셨네요, 그러니까 방앵커가. 예, 물론 이제 한국어로 써 있으면서도 그 현지 언어로 써 있긴 네. 하지만 그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주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단 놀랐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백세주 마을에서 만났던 분입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 먹는다. 네. 그래서 어떻게 담그세요 하니까 요리책을 직접 구해다가 아. 그걸 보고서 고춧가루라든지 여러 가지 양념, 젓갈 네. 거기다가 직접 담가 먹어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아예 하더라고요. 집에서 김치까지 네. 담가 먹는다. 네, 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식 메뉴를 저희가 한번 네.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시죠. 베이징에선 삼겹살, 상하이도 삼겹살, 도쿄와 오사카는 갈비, LA와 뉴욕은 불고기. 뭐 갈비나 불고기 같은 이른바 고기에다가 양념을 한 고기들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갈비는 많이 알려졌었는데 삼겹살도 굉장히 인기가 많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조리되어 있는 음식이 아니라 생고기를 불판에다 얹어놓고 직접 집게로 이렇게 구워 먹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재밌다. 원래 서양인들은 포크랑 나이프 들고서 이렇게 잘라 먹지 않습니까? 네. 조리가 다 된 거를. 예. 근데 이거를 갖다 직접 이렇게 해 먹으니까 이게 하나의 놀이 같다. 즐기는 하나의 유흥 같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우리 각수정 박사님도 네. 굉장히 해외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예. 해외 다니면서 한식당 많이 다니셨을 텐데 네. 예. 어땠습니까? 최근 분위기랑 과거랑 예. 어떻게 달라진가요? 그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교포분들이나 아니면 한국 어린아이를 입양한 부모님들이 가끔 들리시고 또 주재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하고 아니면 한국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거나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뭐 재료의 개발이라든지 식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국마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불판을 놓고 직접 구워 드신다고 했는데 미국 같은 일부 주에서는 음식당 안에 가스나 이런 거 갖다 직접 구울 수 있는 시설을 못하게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소방 관련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아마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저런 풍경도 좋겠지만 어떻게 하면 다른 방식으로 아까 놀이 문화라고 하셨는데 그런 놀이 문화를 한국적인 놀이 문화를 좀 가미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볼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지인 중에 싱가포르에서 지금 식당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김치를 최근에 수입하러 한국에 왔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여쭤봤는데 싱가포르에서 김치가 인기가 있냐?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아. 현지인들 사이에.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한 말씀해 주시면. 그뿐만 네. 뭐 김치 수입뿐만이 아니라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초창기에 음식을 수출할 때는 현지화 이야기를 굉장히 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지인들 입맛에 맞게 바꿔라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의 독특한 맛을 더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매운 김치찌개도 더 매운 것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것을 뭐 미국이든 유럽의 입맛에 맞출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 트렌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소독스한 맛을 찾아야 된다. 오히려 이런 쪽의 문화도 성립되고 있는 어떻게 보세요? 직접 다녀와 보셨는데.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분들은 뭐 한국에서 먹어봤는데 한국보다 밋밋하다. 제대로 한국 맛을 살려달라. 외국인이? 이렇게 예,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에 접하니까 아 약간 너무 센 것 같다. 조금 더 우리 맛에 맞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이런 한류 먹거리의 어떤 세계화 장기적으로 좀 이어가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한국 식재료들, 그러니까 채소라든지 이런 거는 현지에서 구입을 할 수 있어도 그 양념이라든지 간장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물량이 적다 보니까 이게 가는 데도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막상 가가지고 구하기도 좀 쉽지 않고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들을 하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좀 국가에서 혹은 기업들이 이거를 좀 단체로 잘 해서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괜찮은 어떤 제품들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재료 공급이 예, 좀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을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게끔 네. 좀 뭐 여러 가지 홍보 활동들을 강화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